저는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 되었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은 인생을 위로받고자 새로운 사랑을 찾았던 것이 이렇게 큰 실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1975년 저희 둘 다 24살 때였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아내는 늘 밝고 다정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부장까지 올랐고 아내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셋을 키웠지요. 큰 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2013년 48년간 일했던 회사를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있었고 별도로 예금도 1억 원 정도 모아놓았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을 켜놓고 외출한다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슈퍼마켓에 갔다가 길을 잃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 나이가 68살이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아내가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병에 걸렸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끔 기억을 잃긴 했지만 저를 알아보고 대화도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내 남편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며 불안해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니. 식사도 제가 직접 먹여야 했고 화장실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서 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직접 돌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70이 넘은 나이에 24시간 간병을 하다 보니 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2022년 2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평소보다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폐렴이 심해진 상태였고 결국 저희 아내는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또렷한 순간이었을까요? 마지막에 저를 알아본 것만 같아 위로가 되면서도 더 슬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 적막함이란 4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개인 위생도 소홀히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체중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딸이 걱정하여 저를 정신과에 데려갔고 의사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행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이들의 설득으로 2022년 11월 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원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사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미나를 만났습니다. 38살의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미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었습니다.
나이 든 저를 배려해 천천히 설명해주고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관광지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미나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현지 레스토랑에서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미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관광 가이드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나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또 혼자가 되겠네요. 제가 말했더니 미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철 씨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내 없이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자신도 저처럼 외롭다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73살이고 미나는 38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는 진지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미나와 연락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미나는 항상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한 달 후 미나가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이후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미나가 한국에 와서 저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돈 때문이에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이미 2천만 원이나 보냈다면서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막내 아들만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초청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2023년 2월 미나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미나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미나는 저에게 태국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며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자 미나가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 또다시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제가 강경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미나는 정말 진심이야. 결국 아이들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몇몇 친한 친구들과 아이들만 초대했고 식사 자리도 작게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미나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인데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고 남동생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미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동의했습니다. 미나의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고 남동생은 불과 32살로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미나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집 근처 원룸을 얻어주었고 생활비도 매달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나가 저에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을 오가는 무역 사업을 시작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썼고 아이들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매일 밤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겠어요?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져 5천만 원을 미나의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 미나와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종종 밤늦게 귀가하거나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면 사업 준비로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미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2023년 7월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미나가 태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현지 파트너들과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미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미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미나의 어머니와 동생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원룸의 가본이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미나를 사랑했는데,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저를 데리러 왔고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국제 사기 사건은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의 의료비 지원, 결혼비용, 생활비, 사업투자금 5천만 원까지. 게다가 남은 예금까지 모두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다 소진되었고 이제 남은 건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한동안 지내며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맞은 큰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까지. 가끔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상의 끝에 아파트를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 건강도 좋지 않았고 혼자 지내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억 원의 아파트를 팔았지만 아이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로 요양원 비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글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빛에서 책망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저 걱정과 사랑만 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노인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진심 어린 사랑도 있겠지만 저처럼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풍요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지금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움에 빠지신다면 부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천천히 치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